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14년 J.MEDChem에 게재된 Improved Synthesis and Structural Reassignment of MC1568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의학화학 분야에서 특정 H덱의 선택적 저해제로 10년 가까이 주요하게 사용되던 MC1568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구조가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합성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유기화학 및 의학화학 논문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H덱은 히스톤의 아세틸화를 조절하여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효소로 호성 유전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암이나 대사 질환 등과 연관된 중요한 타겟입니다. H덱의 문제는 18개의 아이소폼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모두 억제하는 판 이니비터는 부작용이 심해 특정한 아이소폼을 저해하는 약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5년 마이 그룹이 발표한 MC1568은 당시에 클래스 2A의 선택성을 가지는 거의 유일한 화합물로 알려졌고 이후 많은 후속 연구의 기준 물질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왼쪽의 구조 1번이 틀렸으며 실제 구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2번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MC1568의 후속 연구를 위해 기존에 발표되었던 방법을 따라 합성을 재현했습니다. 시작 물질 3번에서 호너-에먼스 반응으로 4번을 만들고 이어서 빌스마이어 반응으로 포뮬라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존 방법에 따르면 생성물이 피롤 고리의 4번 위치에 알데히드가 도입된 구조인 5번 구조라고 말하였는데 저자들이 얻은 생성물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두 4번이 아닌 5번 위치에 알데히드가 도입된 6번 구조와 일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바로 피롤 프로톤의 J-커플링 상속값을 들었습니다. 만약 2번, 4번 치환체인 5번 구조가 맞다면 피롤 고리에는 3번 위치와 5번 위치의 프로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두 프로톤은 포본드 롱레인지 커플링 관계이며 J값은 이론상 1.5Hz 정도로 매우 작게 나와야 합니다. 반면에 2번, 5번 치환체인 6번 구조가 맞다면 3번 위치와 4번 위치의 프로톤이 3본드 커플링 관계를 가지며 J값이 3에서 5Hz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생각하며 측정한 데이터를 봤을 때 6.65ppm과 6.90ppm에서 두 개의 더블렛이 관찰되었고 이 두 피크의 J값은 정확히 4.5Hz였습니다. 이 4.5Hz라는 값만으로도 5번 구조가 아닌 6번 구조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N-메틸 그룹의 케미컬 시프트입니다. 시작 물질인 4번에서 N-메틸 프로톤의 피크는 3.68ppm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뮬러 과정 이후 생성물인 6번 구조에서는 이 피크가 무려 4.03ppm으로 0.35ppm이나 디슐딩 효과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다운필드 시프트가 일어난 이유는 N-메틸에 가까운 위치에 알데하이드 그룹이 도입되어 아니소트로픽 이펙트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5번 구조처럼 알데하이드가 4번 카본에 도입되었다면 N-메틸 그룹과는 거리가 멀어 이만큼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들이 인용했던 레퍼런스에 따르면 4번에 치환했을 때의 변화값은 0.15ppm 정도였지만 5번에 치환했을 때는 0.45ppm으로 컸기 때문에 관찰된 0.35ppm이라는 변화값은 5번 치환 구조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MBC입니다. HMBC는 프로톤과 카본 간의 2본드 혹은 3본드 코릴레이션을 보여줍니다. 만약 2번, 5번 치환체인 6번 구조가 맞다면 알데하이드 카본은 4번 위치의 프로톤과 3본드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3번 위치의 프로톤과는 4본드 거리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2번, 4번 치환체인 5번 구조가 맞다면 알데하이드 카본은 3번, 5번 위치의 프로톤 모두와 코릴레이션을 보여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HMBC를 확인해보면 알데하이드 카본에서 출발한 코릴레이션이 정확하게 4번 프로톤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체가 5번 구조가 아닌 6번 구조임을 확인하고 파이널 프로덕트 역시 2번, 5번 치환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구조를 확인한 저자들은 이 MC1568 2번을 합성하기 위해 개선된 합성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중간체 6번까지의 합성 과정은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지만 비스마이어 반응 단계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함으로써 반응 시간을 14분으로 단축하고 83%라는 높은 수율을 얻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찰콘을 형성하는 클라이젠 축합 단계입니다. 저자들은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촉매와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여 이 반응을 40도에서 30분 만에 보내 96에서 98%의 수율이라는 매우 높은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메탄올 조건에서 에스터의 가수분해가 동시에 일어나 에스터였던 6번 구조가 카복실산인 10번 구조로 한 번에 변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카복실산인 10번 구조를 파이널 프로덕트인 하이드록사믹 액시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을 따르려면 불안정하고 구하기 어려운 시약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저자들은 새로운 시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NH2OTHP와 EDCI, HOBT 커플링을 통해 THP로 보호된 아마이드를 70%의 수율로 얻었습니다. 이후 파라톨루의 설포닉 액시드 촉매를 사용해 상온에서 30분 만에 THP 보호기를 제거하여 파이널 프로덕트인 MC1568 2번을 70%의 수율로 얻었습니다. 저자들이 발견한 이 두 개의 단계는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단계로 결과적으로 5단계 만에 30%의 전체 수율이라는 높은 수율 역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은 MC1568의 구조가 2번, 4번 치환체가 아닌 2번, 5번 치환체임을 J-커플링과 HMBC 등의 확실한 근거를 통해 리어사이먼트 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 규명한 이 구조를 5단계와 30%의 수율이라는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기존의 합성 방법보다 매우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합성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이 새로 발견한 구조 역시 실제로 클래스 2A의 선택적 활성을 가지는 물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10년간 의학화학 분야에서 기준 시약으로 사용되었던 구조를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MC1568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던 모든 후속 연구들이 올바른 구조를 기반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